자, 오늘은 그 317페이지. 예? 뭐가 아니라? 그 책이 아니라고? 민부제가 왔어요? 하긴 뭐 민부만 하세요. 올해 민부 합격하고 내년에 학교를 합격하고 그러면 되지. 그죠? 자, 요 317페이지. 요 부분 자체는 그 현금흐름 측정에 그 가운데 박스 있죠? 박스 요거는 완전하게 숙지해 놓으세요. 요 자체 요거는 시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기 때문에 요거는 요 자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그죠? 어디 속해 있는가를 많이 봐두셔야 돼요. 요 파트 이거는 요 내용 자체가 보통 시험 보시면 보통 이것으로 한 3개, 4개 연관된 문제들이에요. 3문제 내지 4문제. 특히 뒤에 가면 그 우리 어림세법 같은 거 있잖아요. 어림세법 성수라든지 그죠? 수익률에 다 효과가 묻기 때문에 자기 수도 봐야 되고 또 저 뒤에 가면은 감정평가에 그 수입 방식이 있어요. 되나요? 그것도 그대로 여기 이용되기 때문에 그냥 좀 받으면 돼요. 요건 받으면은 큰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317페이지. 그 영업수지의 계산이에요. 영업수지. 수지 계산. 여기 일명 뭐요? 우리가 앞에요. 이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거예요. 요 같은 말로 뭐라 부르기도 했어요. 요걸요. 요걸 소득이득. 그죠? 소득이득. 이게 임대소득.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임대소득. 근데 항상 우리가 이 학문에서는 다닐 때는요, 월 단위가 아니고 항상 연간 단위예요. 무슨 단위예요? 연간 단위. 연간 단위예요. 항상 연간 단위. 연간 단위예요. 모든 다. 그래서 우리 이자율도 다 풀 때 다 연간입니다. 모든 학문은 전부 다 그냥 연간 단위를 보면 돼요. 연간. 이제 원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10이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때 우리가 요 임대수를 계산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요? 가능 총소득이에요. 가능 총소득. 이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가능 총소득. 그래서 암기해두라 했죠? 저번에 나와서 뭐요? 가능 총소득, 기억순, 뭐요? 제일 앞에 기억자로 쭉 시작되고, 그 다음 유효, 리형, 그 다음에 영업소득, 영업경비, 그 다음 순위, 순영업소득, 기억순. 그죠? 순서가 기억순. 나도 됐죠? 요 가능 총소득이 말 그대로 뭐야? 연간 가능한 최대 임대료 수입입니다. 그죠? 연간 가능한 최대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게 그냥 임대료 수입이에요.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수입자와 밀접한 것은 유효 총소득 계산할 때까지예요. 수입자 관계된 거는 유효 총소득. 그죠? 여기 뭐 들어가요? 여기 장 임대료 수입이에요. 가능 총 임대료 수입.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상가에 호실 수가 만약에 뭐요? 20단위가 있어요. 20호실. 20호실 있으면은 그 20호실에 뭐요? 각 임대료를 다 합쳐버립니다. 월 임대료를. 그럼 뭐 되겠어요? 20개 호실의 총 월 임대료 오겠죠? 게다가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요.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호당 임대료 똑같다 보고 그냥 뭡니까? 임대 단위수에다가 뭐요? 단위당 임대료 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다 다르죠? 보통 1층이 제일 비싸잖아. 그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는 그냥 이걸 갖다 보고 한 조건이고, 원래 그냥 계산할 때는 월 뭡니까? 총 뭐요? 임대 호실수에 임대료에다가 합친 다음에 곱하기 12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주로 어디서 구한다고요?
말 그대로 임대상가에 그 사무실 구하는 거예요. 사무실 있잖아요. 사무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뭘 차감한다고요? 공실, 뭐요? 공실 및, 나가죠? 공실 및. 요거 말하면 돼요. 공실 및. 요거 말하면 돼요. 공실 및. 여기 하나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냥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묶어서. 공실 및 불량부채 쓰기도 하고, 또 불량부채 대신에 대손 충당금 쓰기도 해요. 공실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미임대호실. 미임대호실에 해당하는 손실. 왜? 이거는 총 임대 잡았기 때문에. 맞나요? 게다가 또 여기는 뭐 있습니까? 불량부채나 또 대손 충당금은요, 임차인 중에서 제때 임대를 못 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는 되었는데 미회수 수입이 뭐죠? 그게 불량부채 또는 대손 충당금. 공실 및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요? 한 개 더 다른 게 있죠. 수입. 그러니까 수입에 관계된 것은 요거와 요겁니다. 그죠? 이게 기타 수입. 기타 수입이에요. 우리 지금 뭘 구한다고요? 임대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임대소득. 근데 이거는 임대료 외의 수입이에요. 임대료 외의 수입이니까 임대료는 아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업이 임대업인데 임대료 외래에서 이거 같은 말로 뭐요? 영업 외 수입 잡기도 해요. 뭔다고요? 영업 외적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 영업 외니까 이걸요. 영업 외 수입 잡기도 해요. 영업 외 수입 잡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뭐요? 수입자가 들어가는 것들은 요 위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있습니다. 장소득 수입은 여기 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거는 결국 얘기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거는요. 영업 외 수입이니까 이제 임대료 외니까 뭐 커피 자판기 수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밑에 주차 수입이라든지 옥탑 감고 대여 수입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등등 들어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 자판기 수입 이런 것들. 이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임대료 외 수입은 다 여기 다 몰아서 이어버립니다. 하잖아요. 그럼 여기 그래서 요거 이제 하면은 뭐가 나와요? 하면은 이제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유효 총소득이 나와요. 총소득. 총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사실 이게 영어로 요걸 번역한 거예요. 그렇스. 이걸 번역한 건데 이게 장 뭐요? 전체 총이잖아요. 그렇스. 그죠? GMP 할 때 총인데 딱 이런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뭔다고요? 한물 써가지고 요조자를 써요. 요조자를. 뭐요? 이게 묶음조예요. 뭐요? 묶음조. 그래서 갖고 조 쓰기도 해요. 쓸데없이. 그리고 선물기 호실 있으면은 선물기 호실을 한 묶음으로 묶었을 때 선물기 호실 한 개 묶으면 종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주 묶음조 해가지고 그냥 종 대신에 조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종이나 조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가능이나 유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종조 갖다 보면 됩니다. 선물기 호실 한 개 묶었을 때 전체를 이 말입니다. 조 쓰기도 합니다. 묶음조자 조. 그래서 한 보면은 가능 조소득 유효 조수 쓰기도 해요. 그죠? 요래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말을 갖다가 쭉 길게 늘리면은 오히려 이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동이 됩니다.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예가 있죠. 그죠?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끊어서 해주면 나중에 뭐요? 얘기하다가 바빠지면 커피 한잔 하고 또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쭉 하다가 만다고요? 끊어져 버리면 또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해주는 게 오히려 이해하기 편하다 해서 끊어놓은 거예요. 그냥. 우리 손익계산서 계산을 하듯이 있잖아요. 기업체에서 끊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끊어오고요. 이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수된다 이렇게 끊는 거예요. 했잖아요. 이 말이겠죠. 여기다가 다시 이제 뭘 해야 되죠? 또 영업기밀을 뺀단 말이에요. 그죠? 영업이 뭐예요? 영업이 뭐예요? 영업이 자 임대. 그러니까 임대 관계된 비용을 빼는 거예요. 영업경비. 그 영업은 말 그대로 뭐요? 사무실에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사무실에 들어간 비용들. 영업경비를 뺀단 말이에요. 이걸 위한 경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수선비라든지 뭐요? 뭐 관리비라든지 다 들어가는데 여기 하나 들어가겠죠. 재산세가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요? 재산세. 여기 들어온다는 거 봐야 돼요. 요 외에도 뭐 전화요금, 전기요금, 뭐요? 말 그대로
사무실에 들어가는 상가, 임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산세 들어갑니다. 재산세 안 내면요, 임대 상가 공매에 넘어가요. 뭔다고요? 이거 내놔야 사무실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임대 사무실 관계된 것들이죠. 그죠? 자체 관계된 것들.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이런 것을 세부에서 뭐라 부르대요? 세부에서 뭐라 부르대요? 이걸 당해세. 당해세. 그러니까 해당 부동산에 직접 관계된 세로 해서 당해세라 불러요. 그래서 보통 우리 보면요,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니까는 직접 관계된 게 가액에다가 되나요? 이 말이에요. 당해세. 그래서 이건 나중에 뒤에 어디요? 나중에 뒤에 저 지방세 등 있더라도 이게 우선이에요. 나중에 경매 넘어갈 때 뭐요? 경매 비용 다음에 이거예요. 바로 경매 비용 다음에 바로 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바로 임대부동산 자체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 관계되기 때문에 되나요? 당해세. 이거하고 관계돼 있죠. 종합부동산세. 이래서 다른 세금 비해서 우수이다. 제일 먼저가 뭐다? 경매 들어가면은 경매 비용. 그게 제일 먼저고 이 다음에 요거예요. 되나요? 당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연주 들어간다. 이제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세 번째, 순영업소득. 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요, 소득.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 소득이에요. 여기를 보통 줄여서 순소득이라 쓰기도 해요. 무슨 소득? 순소득이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없이 그냥 우리가 소득을 하면 주로요, 요 순영업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소득이에요. 일반적 소득이에요. 즉 소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자기 잡은 수익을 풀 때도 순이하 가자. 그것도 순영업 소득. 되나요? 그래서 모든 소득의 기본은 뭐다? 순영업 소득이에요. 여기 순영업 소득이에요. 또 이것도 뒤에 가면 감정평가에서 뭐라 불러요? 이게 순수익. 뭐요? 순수익. 수익 방식에서 순수익 쓰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들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 기준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우리가요, 순영업 소득이라는 게 뭐 있어요? 앞에 공부했던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종합 자본 수익률 같은 말이죠. 종합하는율. 그게 역수는 뭐다? 순수 성수. 그래서 그게 가장 일반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순영업 소득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되나요? 순영업 소득 들어가는 수익률이 뭐예요? 총자본 수익률. 그게 같은 말로 뭐다? 종합 자본 하는율 같은 거예요. 종합자. 맞나요? 또 그의 역수가 뭐예요? 순소득 성수. 그래서 가장 일반 기본주의는 뭐다? 순영업 소득을 기준하는 게 가장 일반적 기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요까지는 네가 하나 내가 하나 비슷하게 나와요. 요까지는. 그러니까 임대이 바뀌더라도 임대수에 바뀌더라도 비슷한 거예요. 이것은 주로 경기 등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되나요? 근데 요 밑에는요, 소유자가 바뀌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바뀌는 게 있죠. 밑에 가면 이게요,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잖아요. 이게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렛대 효과를 놀리고 부채를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달라지잖아요. 그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밑에 거는. 그래서 요 밑에 거는 투자자가 와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요까지는 뭔다고요? 투자자 오기 전에 내가 임대상가를 중개를 받았으면 이런 미리 뽑아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오기 전에. 요 다음에 이제 누가 와야 된다고요? 투자가 와야 이제 투자가 얼마 정도 덜 빌릴 건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예요? 부채 서비스액. 여기에 뭐예요? 같은 말로 이게 원금과 이자 상환액. 뭐요? 원금과 이자 상환액. 줄이면 뭐요? 원리금 상환액. 맞나요? 이거예요. 이건 이제 뺀단 말이에요.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자, 이걸 빼면 뭔다고요? 네 번째. 요 부채 서비스액은 다 공통입니다. 원리금 상환액 이거는 공통이에요. 이제 요 밑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전. 세전을 같은 말로 세차감전 쓰기도 해요. 세전, 세차감전 쓰기도 해요. 세전. 현금, 수지, 뭐요? 쓰기도 하고, 흐름 쓰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 이게 번역서예요, 이걸 번역한 거예요. 캐시플로우. 번역하다 보니까 그냥 현금 흐름 쓰기도 하고, 현금 수지 쓰기도 하고. 원래 뭐 경영학 쪽에서는 다 이걸 원래 현금 흐름에 써요. 근데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번역하면서 그냥 수지라 쓴 거예요. 되나요? 뺀 거예요. 그게 세금 내기 전이니까 다음 뭐예요? 세금이겠지.
세금 내기 전이니까 다음에 세금이겠지. 세전. 세금 내기 전. 여기서는 뭘 뺀다고요? 자, 소세를 빼는 거예요. 그죠? 소세를 뺍니다. 소세를 뺍니다. 뺍니다. 요거는 이 앞에 뭐 나와요? 여기 우리말하면 이게요. 이게 사업소득세예요. 뭐요? 임시사업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소득세 말은 없어요. 이쪽 사회학을 공부했던 사람이 여기 유학 가도 이거 있은 거예요. 되나요? 세부도 모르는 사람 쓰다 보면 그런 거예요. 사업소득세. 이해가죠? 원래 이 번역한 사람이 사회학과 출신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이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업소득세. 그럼 지금 가면 넣을 수 있겠네. 그죠?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사업소 넣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용어니까. 근데 이게 나도 여기 좋죠? 영업이니까. 뭐한다고요? 순영업소득. 뭐요? 순영업소득이었어. 이거는 세법에 따라서 별도로 구하는 건데, 세법으로 별도로 구하는 건데, 그냥 어느 나라에서나 좀 공통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준 거예요. 공통적인 큰 골자만 해준 거지.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사업소득세 공부해야 돼요. 맞나요? 공통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별도로 이거는요, 소득세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별개로. 되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순영업소득이었어.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영업소득이었어. 맞나요? 뭘 돼야 돼요? 한다면요. 대체충당금. 충당금. 이게 혹시 양도소득세 공부해봤죠? 양도소득세 공부해봤어요? 아직 안 했습니까?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그 필요경비 계산할 때 필요경비하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계산할 때 들어간 게 있었죠. 그때 뭐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거예요. 맞나요? 자본적 지출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 개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수익적 지출이 있었을 거예요. 자본지출과 수익지출. 맞나요? 그 자본지출 그는 자본화시킨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요 지출의 효과가 뭐요? 크고 금액이 크고 또 요 지출에 따라서 뭔다고요? 건물의 내용수가 뭐 길어진다든지 또 이 서비스 자체가 달라진다든지 또 자주 반복적이 아니라 뭐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 비경사인 경우는 그는요 자산의 원가에 건물의 원가에 포함시켜 버려요. 포함시켜 가지고 그 비용 처리는 감가상각별로 내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거는 자본지출이라 불러요. 근데 경상직이고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좀 소액이고 그다음에 요 건물 자체의 유지를 위한 것 되나요?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최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쉽게 말하면 최고 상태를 제일 좋았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건 다 그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뭐 옛날에 제일 좋았던 상태보다 더 뛰어넘는 지출은 뭐다? 자본지출이라고 보면 돼요. 이해할 때는. 되나요? 쉽게 말하자면 딱 눈치 딱 봤을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일 좋았던 세금물 상태보다 더 상태가 기능이 뛰어넘는다 하면 그는 자본지출. 그 상태의 유지 정도면은 뭐다고요? 수익지를 보는 거예요. 학문지를 볼 때 그걸 보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은 자본지출은 뭔다고요? 자산의 원가를 올려주는 거니까 자산의 원가에 추가로 포함시켜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는 거고 옛날에 최고 상태를 유지하기 정도로 같으면 그거는요 그냥 즉시 비용 처리해버려요. 이걸로. 되나요? 수익지출은. 그럼 이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자본적 지출하는 거예요. 뭐요? 이게 자본적 지출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것도 뭐요? 그럼 요거는 요 비용실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쪽을 포함시켜준단 말이에요. 되나요?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 뒤에 버린단 말이에요. 왜 된다고요? 이는요 여기에 포함시켰다면 이거 또 다시 돼버려요. 만다고 이거는요 감가상각비로 비용 떨어주려고 말라고요. 근데 감가상각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말로 유식하게 말해서 송금불산입이에요. 이걸 여기 딱 시켜놨으면 빼가지고 또 보내버려요. 송금불산입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이것만큼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이 많아지겠지. 그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를 비용 떨어주겠죠. 이게 자본지출이에요. 뭐라고요? 자본지출이라고 보면 돼요. 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맞나요? 금이 크잖아, 그죠? 이런 것도 여기다가 이제 뭐요? 이자를 빼요. 뭐요? 빼고 여기다가 앞에 자 예전에 취득했던 금액이라든지 추가적들이나 이런 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뭐 한다고요? 세율을 곱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험에는 이때까지 요거는 잘 안 나왔어요. 뭐요? 요거 잘 안 나오고 주로 오면은 요 정도. 되나요? 너는 주로 요걸 이용해 푸는 정도. 요걸로 이용해 푸는 정도.
여기다 곱하는 정도 있어요. 되나요? 혹시 내가 대체수로 놓으면은 대준다는 거 되나요? 이 말이에요. 뭐 100은 아니지만 이게 심 안 났다 해서 100은 아니지만은 혹시 대체수 나왔을 때 안 돼 가지고 풀어가고 들면 억울잖아.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수 단금이 자본적 지수를 만든다는 것. 자, 근데 주의할 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요 이자 비용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볼 때요. 원금과 이자가 있잖아요. 있나요? 여기서 원금 상환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는 비용치를 안 해줍니다. 뭐 이자만 있다는요. 뭐만 해준다고요? 이자만 소득세 계산할 때 비용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전연금 수지를 구할 때는 원리금 상환액을 빼야 돼요. 이해갑니까? 여기서는 이자만 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뭐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나옵니다. 이쪽은 뭘 구하기 위한가 하면요. 투자자가 누구예요? 투자자가 누구예요? 투자자 갑이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 누구? 안 물어볼게. 또 올라간다. 이게 자기. 이게 투자자, 이게 자기예요, 자기. 저 갑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이쪽은요,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뭔 건다고요?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구해주는 거예요. 맞나요? 자기가, 투자자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안 들어온 거 빼고, 맞나요? 또 추가 들어올 거 더 하고, 또 비용 빼고, 원리금 갚았죠? 원리금 또 못 가져가잖아요. 누구한테 줬습니까? 은행한테 줬죠? 이건 누구 겁니까? 이거는요. 이건 은행 거잖아요. 재단권자죠? 주고, 뭐 이제부터는 이거 자기 거라고요. 자기 거. 맞나요? 그래서 세제나 세후가 자기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 돈을 뭐라 불러요? 지분. 자기 돈이장 자기 자본. 맞나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세전 세후는 뭐다? 투자자 자기 거예요. 자기 자본 기속부란 말이에요. 기속도. 맞나요? 지분. 투자자의 목. 이쪽은 자기가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져가는 소득이니까 원금도 갚았으면 못 가져가는 거지. 맞나요? 근데 세금은 이것도 줘야 되죠. 근데 세금과 이거는요. 세법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거는요. 이자만 병치해 주는 거예요. 되나요? 원금산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건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세부행급세 나와요. 요 자기는 꼭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 제일 먼저 공부할 때 요 순서를 볼 때 뭘 볼 때요? 요 순서를 볼 때 순서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랬습니까? 무슨 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테니까 뭐 이거는 기역순. 뭐요? 기역순. 맞나요? 제일 앞이 다 기역자잖아요. 맞나요? 기역.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리형. 뭐요? 리형. 그 다음에 뭐요? 요. 그 다음에 뭐요? 순. 그래서 순서는 기역순. 뭐요? 맞나요? 그걸 익히세요, 그냥. 기역순. 몇 번 해보면 돼요. 미음순이 아니다. 기역순.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이 제일 먼저잖아. 기역이 제일 먼저잖아.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이 제일 먼저죠. 기역순. 그렇지. 이런 거 반할 때, 이제 순 놓으면 이제 여기다 이제 뭐요?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세전인데 이 세금 뭐다? 이거는 재산세가 아니고 소득세. 재산세는 여기로 포함된다는 거. 맞나요? 소득세. 빼고 나면 세후.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날 시험 칠 때 계산 놓으면은요, 제일 큰 포인트가 요 소득세 구하는 거예요. 뭐요? 계산 문제 포인트는. 소득세만 구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냥 뭐요? 순유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을 빼고 소득세 빼면 세우잖아요. 요 계산할 때는 주로 이거 딸 필요 없어요. 맞나요? 세제 세분 보지 않고 세후분 바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필요 없어요. 이거 봐야 되고 기역순. 두 번째.
앞에 상황 있죠. 우리가 이 영업경비 항목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영업경비 항목이 제일 많죠. 영업경비. 영업경비. 경비. 또 요 다음 단계 뭐예요? 여기 풀 빼면 요거잖아요. 여기 일반 기준에 있죠. 순영업소득.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 그러면은 요 위에까지는 순영소득 계산할 때 포함되겠죠. 요 밑에는 다음 단계니까 제외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지분 투자액에 관계된 소득 구할 때, 지분 투자액 구할 때는 뭐예요? 요 순영소득 다음 단계예요. 맞나요? 요는 저당 투자자 거잖아요. 은행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은 뭐예요? 이때부터는 자기 거예요. 은행 거 주고 나면 자기 거. 그 두 개가 다 지분. 맞나요? 관계된 몫이에요. 그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하고 한 개 더 뭐요? 순영업소득. 뭐요? 소득. 요 두 개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 뭐요? 되는 항목. 구할 때. 요 밑에 단계. 뭐요? 부채 서비스액. 제외되죠? 제외되죠? 부채 서비스액. 근데 시험 치면은 요 부채 서비스 안 준단 말이에요. 꼭 보면 이걸 그냥 분리시켜요. 원금 상환액, 이자 지급액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원금 상환액. 액이나 뭐요? 이자 지급액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항목이. 부채 서비스 포함되는 거죠. 이건 어디에 관계된다고요? 다음 단계 세전 현금 수지 구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또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보면요. 빼는 건요. 소득세. 맞나요? 소득세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세후 현금 수지 구할 때 차감하는 거잖아요. 소득세. 그 다음에 소득세 풀 때 관계된 게 있죠. 감가상각비. 이자는 여기 포함됐으니까 이미. 그죠? 이자는 여기 포함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감가상각비. 왜 그런가 봐보세요. 감가상각비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는요.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건물이 닳아서 소모되었다 하는 것을 추정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데 맞나요? 그건 현금의 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취득할 때 나간 거지 안 그래요? 그걸 비용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갑니까?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비용의 현금의 지출을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감가상각 이거는 소득세가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는 봐두셔야 돼요. 나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한 개 더 하겠지만은 누구요? 소유주 자신의 지출 비용은 다 제외됩니다. 뭔다고요? 소유 자신의 비용. 뭐 소유자 자신의 뭡니까? 개인적 사용비 또는 뭐요? 저 인출금 이런 거. 인출금 빼간 돈이거든요. 사업자가. 이런 것은 다 제외됩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 볼 거고. 되나요? 좀 봐주시면 돼요. 요거는 좀 봐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봐야 될 것은 요거 좀 봐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시험 치면은 한 개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돼요. 되나요? 그 별 붙이는 거 위주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그 프린터물 자, 11번. 수익성 부동산의 장래 운영수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유효 총소득을 계산할 때, 유효 총소득은 요거죠. 보면 사실 천천히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에는 임대료 수입, 요 임대료 수입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 총소득이잖아요. 가능 총소득이 바로 뭐다? 이게 임대료 수입이에요. 그때 가능 총소득 임대료 수입 맞는데 뭐요? 총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수입이란 말이에요. 최대 임대료 수입 맞나요?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또 뭐요?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 이런 것들이 있다. 맞나요? 여기서 요거 빼고 다 하면 요거니까. 맞나요? 보면서요. 다음 두 번째.
근데 유효 종소 계산할 때는 영업개비 보면 안 됩니다. 영업개비는 다음 단계인 순영업소득 구할 때 쓰잖아요. 앞까지 끊으면 됩니다. 맞나요? 앞까지. 다음 영업경비 항목에는 직원의 급료라든지 또 수선비라든지 소득세 등이 있다. 맞나요? 소득세는 여기 들어가잖아요. 재산세지. 소득세가 세전세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전세후. 세전세 차이가 뭐 이게 소득세예요. 우리 시험 이번 줄여서 소득세 놓기도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는 영업소득세 줄임말입니다. 그죠? 세전세후에 관계된 게 소득세고 여기는 재산세. 그럼 틀렸죠? 전시 보면서 하세요. 재산세. 틀렸고. 이번 답이네요. 틀렸고.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보세요. 그 다음에 공실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 이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융자이자 등은 순영업 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다. 맞나요? 또 근다. 융자이자는 이거 들어가잖아요. 융자이자는 부채 서비스액이라니까 근다. 융자이자는 제외돼야지. 맞나 안 맞나요? 뭐 좀 틀렸다? 융자이자 때문에 틀렸다. 융자이자는 순영업소득 구할 때가 아니고 다음 단계인 세전연금수지 구할 때 부채 서비스 항목을 구성하는 항목이에요. 뭔다고요? 부채 서비스 항목이니까 틀렸죠? 융자이자. 이건 틀렸다. 그러면 3번도 틀렸고 융자이자 가입, 융자이자만 가입했으면 되죠. 이렇게 잘 쓰는단 말이야 항목에다가.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 sak 넘어가는 거야. 안 그래요?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0이다 합니다. 그 부채 비율이 0이란 말은 전액 자기 자본 투자네. 그죠? 그럼 전액 자기 자본 투자면은 뭐요? 지렛대 효과도 없고 검사 위험도 없고 왜 없습니까? 원리금 지급할 일이 없으니까. 뭐 원리금 이게 0이면 100 빼기 0은 100이죠. 맞나요? 그래서 세전행금 수지와 순영업 소득은 같아진다. 맞나요? 그러면 세전행금 수지하고 순영업 소득이 같을 수도 있겠네. 그죠? 전액 자기 자본 투자라면.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순영업 소득, 융자이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등은 뭐요?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한 항목이다. 맞나요? 요거 다 알아야지. 안 그래요? 요건 없으면 많은 거고 있으면 포함시키는 거고. 그죠? 빼야지. 빼야지. 이렇게 빼야지. 빼야지. 감가상각비는. 자, 빼야지. 비용이니까. 빨리 이야기하지. 이제 다 이야기하자.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이렇게. 근데 시험 칠 때 주의할 점은요, 요 영업소득 관리 잘 봐야 돼요. 자, 그 답은 몇 번? 답은 2번과 3번. 이게 잘 관계돼요, 시험에. 이걸. 잘 관계된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300, 그 계산 과정을 적어 놓은 게, 쭉 적어 놓은 게 이제 뭐요? 31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318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되나요?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죠?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걸 읽어봐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절차를. 그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그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 보면 틀린 건 나는데요. 가능 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에다가 단위 면적을 곱하기 구할 수도 있고 또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에다가 뭔다고요? 단위 호시수를 구할 수도 있고 단위 호시수 따지면 그죠? 호를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손실이나 불량 부채를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정확하죠? 그 다음에 순영업 소득은 유효 총소득에 각종 영업에서 여기서 뭐 또 용도 또 한다 해놨습니까? 안 그래요? 여기서 요거죠? 여기서 그냥 여기 빼면 요거지. 유효 총소득에서 그 여기 차감하면 그냥 순영소득이지. 다 몇 번? 3번. 맞나요? 여기에서 요거 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죠? 영업의 소득이장 요거잖아요. 기타 수입. 3번이 틀렸고. 답은 너무 쉽죠?
순서, 그죠? 맞나요? 전체 보면서 해요. 다음, 세전 현금 흐름은, 세전이죠? 세전은, 뭐 어디서요?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된 소득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후 현금 흐름은,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공제값이다. 맞나요? 그죠? 그게 순서. 이거 순서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하긴 누가 그러더라. 내가 작년에 시험 쳐봤는데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같이 푸니까 다 쉬운 건데 안 그래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순서 문제예요. 순서 문제. 무슨 문제? 당연히 이거 나와요. 순서. 여기 한 되지는 것은 요거 할 때 포함 되는 거 되는 거 되나요? 요 차이예요. 근데 계산 문제에서 포인트가 요거예요. 계산 문제 포인트가 순영 소수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것만 알면은 나머지는 그냥 순서 문제 그대로 해가면 돼요. 주기 때문에. 맞나요? 그래서 순영수 계산, 이건 계산 문제는 순영수만 알면 그냥 뭡니까? 계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하고 빼면 되잖아. 자꾸 빼는 거잖아. 이거 왜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문제 포인트는 요거밖에 없어요. 이해갑니까? 먼저 부자 서비스 줄 거잖아. 다. 줄 거니까 그걸 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되는 거잖아요. 요거만 풀면 되는 거예요. 요거만. 여기 몇 번요? 12번. 몇 번요? 그럼 요거니까 순영소득이 얼마예요? 4,400이잖아. 그래서 혹시 세후 이익으로 보면 무조건 갖다 주면은 순영소득 보고 풀고 들어가면 돼요. 되나요? 그럼 이게 4,400이니까 얼마요? 400이고 이건 대체수는 좋네. 그죠? 그건 주면 더 해야지. 이거 시험에 준지 한도 없지만 주면 더 해야 되죠. 350 더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얼마요? 자, 이게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그 디귿에다가 별표 잘 쳐놔요. 디귿에 별표 잘 쳐놔요. 요 갖고 꼭 장난쳐요. 뭐 요건 안 주는데 얘기해 놓은 거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이자만 빼야 돼요. 뭐만요? 그러면 지금 원리금 상환액이 700이에요. 근데 이 중에 원금 상환액이 200이잖아요. 그래 이거는요 그럼 500이 이자예요. 맞나요? 그래서 500 뺀단 말이에요. 요거 잡으란 말이에요. 여기 제일 지금 여기 제일 당황해요. 어쨌든 원금과 이자 주기도 하고 분리시키기도 하고 원리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총 700인데 이 중에 원금 갚은 게 200이니까 이자는 500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좀 구분해 둬야 돼요. 이자만 빼야 돼요. 원리금 700이면 안 됩니다. 이자만.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있다고요? 250이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넌 한 다음에 뭐 한번 해주고 곱하기 얼마요? 0.2 하면 되잖아요. 그죠? 계산 쓸 때는 그럼 바로 암살판 나오면 되잖아요. 440 더하기 350 빼기 500 빼기 250 한 다음에 넌 해주고 0.2 곱하면 되잖아요. 뭐요? 그 얼마 나와요? 800? 그러면 이런 800이 나와요. 그 다음 봐보세요. 여기 구했는데요. 지금 만약 혹 시험에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뭔다고요? 이거 쓰는 거죠. 이거 주고. 우리 시험 치면 세후 현금 수지 주라는 게 제일 유력해요. 되나요? 그럼 여기 줬잖아, 이거요. 여기 얼마예요? 440이잖아요. 맞나요? 4,400이죠?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을 빼야 돼. 이거는요. 이거는 부채 서비스, 이거는 원금 이자 합친 거예요. 이때는 700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구할 때는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이자를 분리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이자를 요 잡아야지. 맞나요? 그 다음에는 원리금을 주기도 하고, 원금 이자 분리해 주기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뭔다? 이거는 원리금을 빼야 돼요. 원리금 이거는 7 뺀다고, 700을. 뭔다고요? 700. 그죠? 원리금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집에 가져갈 돈이니까. 이거 우리 다 감담해요. 그 다음에 뭘 빼야 돼요? 여기다가요. 소득세 이제 뭔다고요? 요 8조 뺀단 말이에요. 맞나요? 하고는 하면 답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 나와요? 2,900? 2,900 나와요. 시험에 혹시 세후연금 선물 받다면 답은 2,900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죠? 아, 여기서 내 보지 말고 이걸 봐라. 그 자료로 화물자도 내부에 보고 내 임자 있다 야. 여기서 여기에요. 그래서 제일 큰 포인트가 이걸 좀 잘 주의했더란 말이야. 아 여기는 원금과 이제 합친 거 원리금을 빼는데 소세 계산할 때는 맞다고요? 이자만 빼서 계산한다는 거 맞나요? 요걸 좀 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해가죠? 그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계산하기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는 이자만 뺀다는 것 이게 포인트였잖아요. 소세 계산할 때. 그래서 주의할 게 소득세 계산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요것도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그냥 요거 빼고 바로 하면 돼요. 되나요? 다음 그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319페이지 매각 현금 흐름의 계산이 있어요. 뭐요? 매각 현금 흐름. 요게 같은 말로 장 지분 복귀 얘기예요. 요거는 나중에 팔 때 발생하는 저번시 발생하는 이는요 매매 차익 구하는 거예요. 뭐요? 매매 차익. 뭐 이런 게 있다면 보면 돼요. 뭐 한다고요? 보면 된다. 또 있다면 보면 돼요. 이 같은 말로 지분 복귀에 쓰게 돼요. 있다 보면 된다. 넘어가고 다음 그 한 번 더 볼까요? 그 봐봐요. 그 321페이지 있나요? 세후 현금 흐름 있잖아요. 이때 뭘 줬어요? 연간 월부금이죠. 월부금이잖아.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뭐 한다고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근데 뒤에 융자 이자 줬잖아요. 이자를 준 이유가 요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요걸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만 빼기 때문에. 맞나요? 그냥 원리금 줘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자는 별도로 주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 계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요금을 받습니까? 여기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예요, 이거.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일 먼저 딱 볼 때 눈치껏 볼 때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본다? 무조건 소득세부터 먼저 푸는 거야. 뭐부터? 다른 거 보시면 소득세부터 먼저 풀어요. 그럼 소득세만 풀면 바로 나머지는 그냥 바로 한 방에 내려가는 거예요. 되나요? 항상 포인트가 뭐다? 소득세 먼저 푼다. 그럼 우리 소득세부터 풀면 돼요. 그래서 딱 놓으면 이거 놓으면 세우 놓으면요. 세우는 무조건 소득세 먼저 푼다 봐야 돼요. 이거 풀고 나면 나머지는 그것도 계산기 까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 3주 안 걸려요. 맞나고요? 3주 안 걸려요. 바로 해보세요. 딱 보니까는 뭐요? 이게 소득세는 뭐요? 이거는 보통 우리 시험은 이거예요. 이거 뭐요? 이거예요. 그죠? 요거요. 맞나요? 요거 안 줘요. 시험은. 순요소 이자 빼고 그냥 가상학비. 왜? 영업소득세니까 영업. 맞나요? 순영업소득에 시작하잖아요. 항상 출발은 그냥 순영업소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딱 순요소득이 얼마요? 그리고 뭐 하려고. 같은 돈을 다 빼라. 140 하면 되지. 왜 자꾸 머리 아프게 만드노? 140. 뭐요? 이것도 연습해. 이런 거부터. 마이너스 이자 얼마요? 이자 있더니 이자 뺀다. 이자만. 70이죠.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딱 볼 때는 20이네. 그죠? 원리금이 90이니까. 맞나요? 그러면은 이자를 70 빼고 강가상비 얼마요? 10이에요. 10 빼고 한 다음에 이제서 바로 는 한 다음에 0.3인가요? 3 하면 얼마요? 는 한 다음에 곱하기 0.3. 이 계산기 순수입니다. 하면 얼마 나와요? 10? 좀 그래 하지 말고 18. 저희도 공인 자기를 받은 사람 공인이 그냥 욕하면 안 되지. 공이 돼가지고 18. 뭐요? 그죠? 그럼 이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딱 갖다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딱 풀면 끝났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바로 뭐 있습니까? 왜? 순유소득 있잖아요. 순유소득 있죠? 순유소득 얼마요? 140. 여기서 이제 뭐요? 원리금. 빼야 되죠? 원리금 90. 빼고, 소득세 얼마요? 야, 내나면 얼마?
30. 이거 푸는데 뭐 얼마 걸린다고? 32. 그냥 계산 쓰면 돼요. 점 풀고 나면 안 그래요? 계산 바로 하면 되잖아요. 본격 140. 이거 주니까 원리금이니까 빼기 90. 빼기 18 하면 끝나는 것이 안 그래요? 그럼 30 놓은 거지 뭐. 이거 30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이 시간 잡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 그 시간에 벌써 3주 지나가 버린다고. 안 그래요? 바로 이렇게 푸면 이거 놓으면 세우 놓을 때는 무조건 세우 놓을 때 무조건 소에서부터 먼저 풀어놓는다. 맞나요? 그건 보면 돼요.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사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고 이제 부동산 투자의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먼저 하면 되겠죠. 자, 어림셈법 쭉 나와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앞에 있지만 324페이지 보면 어림셈법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되나요? 표 있나요? 표. 요거는 그냥 2개만 집으면 돼요. 몇 개만요? 2개만 집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요 표 이용하는 거예요. 표.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박스 한번 많이 보세요. 보면요. 종합자본 환원율,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있습니까? 있나요? 요 세 가지는요, 기대 수익률의 종류예요. 뭐라고요? 요 세 가지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요 세 가지가 종합자본 환원율,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이거는요, 기대 수익률의 종류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요? 기대 수익률 하면은 주로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그 총자본 수익률을 일부 사람들은 이걸 종합자본 환율이 쓴단 말이에요. 뭔다고요? 이 종합자본 이건 일부식 표현이에요. 총자본 이거는요 우리 경량적 표현이고, 되나요? 일부 사람들이 쓰는 말이 종합자본 환율이 쓴단 말이에요. 뭐 쓰려고요? 감정평가 때 쓰려고. 자, 환원율이에요. 감정평가에서 환원율, 되나요? 그거예요. 수입 방식에서 환원율, 그거예요. 같은 거예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수입 방식 가면은 이게 가시는 가면요. 짧아주지 자 그냥 하는 가면요. 이때 수익률은요. 장기 균형 기대 수익률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장기 균형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장기 균형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장기 균형 그게 뭐예요? 앞에 요구 수익률이 뭐예요? 정상윤 획수 수준이잖아요. 맞나요? 장기 균형 수익률은 제가 말했어요. 정상윤 수준을 했잖아요. 초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 기들어온다니까. 사업자가 들어와서 초과이 없어진다고. 장기적으로는 초과 손실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다고. 퇴가니까 나중에 뭐요? 올라간다고. 그래서 결국 균형은 뭐다? 정상균 수준인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편가에서는 뭔다?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뭔다고요? 그게 결국 정상균 수준이에요. 그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걸 따서 이것을 뭔다? 종합자본 환율 쓰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종합자 들어가면 앞에 총 같은 말이에요. 뭔다고요? 앞에 신경 쓰지 말고요. 제일 앞쪽에 그냥 종합자나 뭐가 있고요? 총차가 있고 토탈 오브웰 뒤에 뭡니까? 율로 끝나면은 다 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같은 말이에요. 종합자본 환원율, 종합자본 수익률, 종합투자 수익률, 종합수익률, 총투자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 총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저기 가장 일반적 표현이니까 지금 이 나라마다 번역상 말이 많단 말이에요. 되나요? 저기 가장 일반적 기준이에요. 저기 장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되나요? 그 내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가장 일반적 기준은 뭐라고요? 순영업 소득을 기준하는 게 일반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이게 뭐래요? 총투자액 중 순영업 소득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공식 맞나 안 맞나요?
종합자본 하는 거 뭐예요? 총투자액 중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총자본 승률, 총투자 수익 쓴단 말이에요. 총 들어간 투자액이장 총자본이잖아요. 총자본 승률, 총투자 수익률 맞나요? 다 들어간 이돈 내 돈 다 합치면 종합자본 수익률 같은 말이에요. 콜? 알겠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그냥 앞쪽에 총자나 종합자가 들어가면서 뒤에 율로 끝나면 다 같은 말이다. 콜? 요게 요거다. 총투자액 중 순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되나요? 이걸 역수화시키면 뭐 한다고요? 순소득 성수잖아요. 그 성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장 일반 지표예요. 그러면 기대순위의 지표는 뭐다? 기대순위의 지표는 뭐다? 기대지표는 뭐다? 응? 종자본 승률, 종합자본 환원율, 순영소득이 있는 거. 위에 조소득은 유효총소득을 말해요. 뭔다고요? 유효총소득. 조소득, 총소득은. 그게 역수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그래서 기대승률의 지표는, 가장 일반 지표는 뭐다? 총자본 승률 또는 종합자본 환원율. 자본 회수 기간의 기준은 뭐다? 순소득 성수. 되나요? 장성수가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세전수익률, 장세전수익률 이게 뭐야? 배당수익, 지분수익률, 지분수익률 뭐요? 이런 거예요. 세후수익률 이런 거예요. 그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기대수익률의 유행인데, 요중에 가장 일반적 기대수익률은 총자본수익률 또는 종합자본 환원이 되고, 성수, 즉 자본 회수 기간의 가장 기준은 뭐다? 순소성수가 되는 거예요. 콜?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지분수익률 이거는 지분 배당수익률 이거는요. 지분수익률 이거는요. 은행에서 담보 평가를 위해서 감지 평가했던 에르도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에르도라는 사람이요. 그 자기 잠수익 구하는 그 에르도는요. 은행의 직원이라고, 대북의 직원이었다고. 그러니까는 어디 꼬셔야 되겠어요? 나무도 은행 돈 많이 빌리가 투자하면은 뭐요? 정의지리 효과가 발생하면 돈 안 벌면 다 이렇게 꼬시고 있을 거 아니야? 대북에서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에르더가. 그 사람 뭐 따지겠어요? 말벌이 가지고, 총련 무슨 말벌이 가지고 뭐요? 은행 이자 주고 나면 많이 남잖아. 그거 따지겠지? 그럼 그건 니 거잖아. 누구 거라고요? 니께 누구라고? 자기 거잖아. 이거 해서 사람이 이거 하다가 만든 게 뭐요? 자기 자본수익률 그거예요. 뭐라고요? 에르더 그 은행 직원이야. 그 대북의 직원. 그러다 보니까 니 거니까 뭐요? 자기. 에르더 볼 때는 대북의 직원이니까 니 거가 누구예요? 투자 자기지. 맞나요?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세전세후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란 말이에요. 누구 거요? 지분 투자 거. 총은 뭐라고요? 니 거와 이렇게 합쳐진 거. 왜? 총은 아직까지 요거 안 갚았잖아요. 총 갚았어 안 갚았어? 순영소득은 안 갚았죠? 갚고 나면 누구 거예요? 자기 거잖아. 투자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는요. 뭐야? 지분 투자 너무 강조한 거예요. 네가 버리 갈 돈 꼬신다고. 뭐 한다고? 말비를 꼬신다고. 오늘 직원이었으니까. 소개시키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 한테 우리 6.25 때 한창 일정배 50년 그때 사람입니다. 되나요? 이제 50년대 그때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그 뒤에 가면 우리 저 뒤에 가면 간편가 쓸데없이 수입 방식이 예를 들어 나와요. 되나요? 그 쓸데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안 나와요. 그거는. 요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고요? 이거는 아직 이자를 주기 전 거니까 총자본 수익 맞죠? 내 거니까 합치진 수익.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 맞네. 요거는 뭔다? 이거는요. 자기 거니까 세금 빼고 나니까 세전 수익률. 근데 세후 수익률. 맞나요? 둘 다 뭐다고요? 자기 거.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 제일 먼저 볼 때 요거는요. 요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뭔다고요? 보면 되는 거예요. 딱 구슬 보면요. 이 수익률이 있고 성수가 있는데 수익률은 크게 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요. 이 무슨 수익률은 뭘 따진 거예요? 수익률은? 당연히 수익률 종류예요. 기대 수익 종류예요. 맞나요? 수익률은요. 밑에 뭐 들어와요?
투자액이 들어가잖아요. 뭐요? 이게 총 투자액이든 지분 투자액이든 맞나요? 투자액이 들어가잖아요. 액 중에서 뭐요? 기대 소득이 차지하는 거라고요. 뭐요? 소득이 차지하는 거라고요. 그죠? 기대 이익이 났을까요? 이익이 차지한다.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왜? 기대수익의 종류니까. 그러면은 총 수익이 100원이에요. 얼마요? 100원인데 기대수익이 얼마인 경우요? 10원인 경우하고 20원 경우하고 항상 이런 제가 뭐요? 연간 뭐요? 연간. 그럼 요 경우는 수익률 얼마요? 10%잖아요. 100원당 10원이니까 10% 맞나요? 항상 볼 때는 100원당이잖아요. 10%. 여기는 100원당 20원이니까 100분이 얼마요? 20%잖아요. 이리 쓰잖아요. 수익률 항상. 100원당 얼마가 제가 100분위로 했잖아요. 100원당 10원, 100원당 20원. 맞나요? 이게 수익률이에요. 이걸 한번 부모 분자 한번 뒤집어요. 역수하시고 역수로. 뭐요? 시켜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수예요. 뭐요? 성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위에 투자액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가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아래에 연간 기대이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요게 만약에 100이고요. 요게 만약에 우리가 10이고 요게 만약에 20 같으면요. 요때는 성수가 얼마예요? 5잖아요. 요 성수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럼 요게 뭘 말할까? 투자이익이 100원일 때 연간 이익이 20원씩이라면 5년이면 회수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만약에 투자이익이 100원일 때 연간 소득이 10원씩이라면 뭐요? 이 100원 회수하는데 10년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10년. 그래서 이 성수는요. 모든 성수는 분모의 이익으로 분자의 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린 자본 회수 기간을 말합니다. 맞나고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경영하기 위해서는요. 성수를 안 해요. 안 하고 회수기간법이라 쓰는 거예요. 뭔다고요? 그래서 성수 말과 회수기간법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경영하기 위해서는 성수는 일본식 표현이고요. 우리 경영하기 위해서 만다고 지걸요 회수기간법이라 불러요. 그리고 수익률법을 만다고 지걸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 쓰는 거예요. 뭔다고요? 이익률법이 쓰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울 때는 뭐 일본어만 책이 뺏겨오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수익률법, 우리는 그냥 회계적 이익률법 같은 말이고 되나요? 성수법 자체가 뭐다? 회수기간법이에요. 그걸 봤잖아 회수기간. 그 요즘 시험 칠 때 회수기간 참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회수기간법 같은 말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이 소리가 항용할 수 있겠죠? 소득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연간 단 소득은 큰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큰 게 좋죠? 큰 게 양호한 거 아닌가요? 요거보다는 요게 양호한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이 클수록 수익률은 커져요? 작아져요? 수익률은 커지죠? 커지죠? 근데 성수는요? 그래서 작네요. 성수는 뭐예요? 이거요. 바로 이게 자본 회수 기간이잖아요. 작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수익률은 크고 성수는 작은 게 양호한 거예요. 맞나요? 왜? 성수가 오란 말은 자본 회수 기간이 5년이다 이 말이고요. 단 조건은 분모의 소득으로 분자의 투자를 해서는 걸린 기간이에요. 맞나요? 성수가 10이란 말은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성수가 5라는 의미는 뭐다? 10이라는 의미는 뭐다?
자본 회수 기간이 바로 뭐요? 칩니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 뜻이에요. 그 성수는 결국 그 자체가 자본 회수 기간이에요. 되나요? 이 말은 결국 왜 성수야? 이런 사람들은 성수가 곱하기 수, 배수. 10의 몇 배가 100이냐? 5배. 20의 몇 배가 100이냐? 5배. 성수가 가감성자잖아. 곱할 성자 배수. 10의 몇 배가 100이냐? 10배. 이것만이에요. 성자가 가감성자 성성, 배수, 곱수. 곱수가 배수. 맞나요? 그걸 딴 거예요. 한문으로. 그냥 자본 해수계로 보면 돼요. 요거 한번 봐두셔야 돼요. 그죠? 근데 딱 보면요. 여기 공식을 딱 보면요. 공식 이거는 그 주면 그냥 보너스 문제예요. 뭐요? 여하튼요, 딱 보면요. 소득자와 연결됐어요. 뭐요? 소득. 조소득. 장조소득이 총소득. 조소득이나 순영업소득. 뭐요? 소득 있죠? 그거 보세요. 그거 공식에. 이게 뭐였어요? 이게 어떤 소득이 있어요? 해볼까요? 조. 또는 뭐요? 순영업. 뭐 들으세요? 이거는요, 소득이 들어가요. 맞나요? 요거는 부채를 주고 난 후에요? 전이에요? 요 위에 거는? 전이잖아요. 이는 총 투자를 이용해갖고 번 돈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그 이거는요, 총 투자가 연결돼요. 연결이. 맞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세전하고 세우는요, 원리금 갖고 난 후에요? 전이에요? 세전, 세우는? 후잖아요. 부채수입 주고 나면 후잖아요. 그 부채수입 줬으니까 저거는요, 은행 거와 자기 게 합치진 거예요? 자기 거만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기 거잖아요. 그럼 갚았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세전, 세후 놓으면 뭔다고요? 이거는요, 뭐요? 이거는 수지, 뭐요? 수지. 맞나요? 이건 누구 거라고요? 지분 투자 얘기예요. 맞나요? 수지, 지분. 요거는 자기 몫에 대한, 자기 주에 대한 이익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왜? 요거 갚았으니까. 여기 누구 거라? 여기 은행 거. 이게 저당 투자자잖아요. 은행 거. 저당권자. 준하기 자기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요, 항상 소득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총 투자가 연결돼야 돼요. 이해갑니까? 소득은 자기 거와 은행 걸 구분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총 투자를 이용한 거야. 총 자본을 이용한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세전세우는 원리금 갖고 난 후니까 자기 몫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세전세는 뭐가 된다고요? 수지지. 지분투에 들어가야 돼요. 공식이. 그래서 공식 한번 보세요. 세전세우 들어가는 게 좀 뭐가 들었어? 수자이건? 세전세우가 있는 공식은 전부 다 지분투에 맞죠? 근데 조소득이든 순영업소득이든 소유자가 있는 건 다 총투자액이잖아요. 그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시험에 혹시 시험에 세전 현금 수지 성수를 구하세요. 수지 때 흐름 쓰기도 하죠. 세전 나왔잖아. 그냥 현금 수지 성수 하면요, 빨리 세전 현금 수지 딱 줄 거예요. 되나요? 세전 누구 지분 투자액 줄 거예요. 이리지 한번 나눠봐요. 나눠보고 그냥 있으면 지급을 한 게 되나요? 왜? 거꾸로 나누면 그는 불체식 때문에 답이 안 돼요. 되나요? 그럼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 놓으면, 성수 놓으면 순서수면 순영소득이죠. 순영소득 줄 거고, 종조에 찍어요. 나눠봐요. 되나요? 그럼 노는 거지. 공식 이렇게 뭐 있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에요. 요거 한번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기 더 볼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한번 이어볼게요. 소득이 큰 놈이 성수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순소득 성수가 있고요.
이부터 할까 그냥요? 좋습니다. 저소득 성수가 있고 저총 좋습니다. 저소득장 유효 총소득 그죠? 있고요. 순영납 소득 성수가 있어요. 뭐요? 순소득 성수가 있어요. 있나요? 그죠?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소득이 커요? 이게 더 크죠? 크죠? 그럼 성수는 이게 더 큰 거예요. 맞나요? 소득이 큰 놈이 성 작다니까. 왜? 두 개 다 이거는요. 총투자액이잖아요. 소득의 총투자액이잖아요. 투자액 같잖아요. 그러면요. 세전 성수가 있고요. 세전행금 수지 성수가 있고 세후행금 수지 성수가 있어요. 맞나요? 요건 어디 클까요? 아니 성수는 뭐가 더 클까?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요. 뒷게 성수가 크다 보면 돼요. 뭔다고요? 뒤에 게 성수가 더 크다. 성수는 뒤에 게 더 크다. 콜? 모르겠으면 그냥 성수는 뒤에 게 더 크다. 되나요? 머리 아프면 그냥 뒤에 크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는 총투자액이잖아요. 요거는 둘 다 지분투자액이죠. 세는 세우니까. 투자액 똑같아요. 이거는 지분투자액. 이는 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현재 요 투자액이 요게 지금 현재 100이에요. 얼마요? 100인데 유효 총소득이 지금 현재 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요. 50이에요. 얼마요? 유효 총소득이 이게 50이에요. 근데요. 요 경비가 뭐요? 경비가요. 30이에요. 얼마요? 그러면은 순소득은 얼마 나와요? 20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성수가 얼마일까? 2지. 맞나요? 50원 가지고 100원 했으면 2년 걸리지. 맞나요? 요거는 20원 가지고 100원 벌려면 얼마 걸린다? 5년 걸리지. 그래서 소득이 큰 놈이 성수는 작다. 왜? 성수가 잡은 회수 기간이니까. 돈 많이 벌수록 빨리 회수하잖아요. 맞나요? 소득이 클수록 성수가 작다며요. 또 가슴 울린다. 성수는 뭐다? 성수는 잡은 회수 기간. 소득이 클수록 빨리 회수하니까 회수가 짧다. 콜? 그럼 되잖아요. 그럼 성 자체가 그냥 잡은 회수 기간을 머리 팍 이어놓으세요. 아야. 되죠? 성수는 뭐다? 잡은 회수 기간에다가 딱 머리 이어놓으세요. 되나요? 그럼 소득이 큰 놈이 성 작으니까. 유효 총수이 더 크니까 유효성수가 더 작고. 맞나요? 그 말이에요. 요것만 좀 봐두면 되겠어요. 여기 요즘 시험 잘 나오면 잘못하면요. 좀 어렵게 내는 해는요. 여기부터 두 개가 걸어요. 몇 개까지요? 두 개가 건단 말이에요. 두 개까지. 이거 없어요, 얘가. 그죠? 놀리면서 잘 발음 되잖아요. 여기서 두 개 놓을 것 때문에 할만하지. 어떤 거는 앞에 우리 지금 이거 지도론 같은 축구를 해갖고 한 개 놓는다. 그래요? 구석에서 두 개. 구석에서. 근데 저걸 많이 내는 이유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걸요. 혼동하고 있는 거 알거든, 출제위원들이. 저거 내면 공식 비슷해가지고 멘붕 오는 거 알아가지고 그런 게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갈 것도 없어요. 참 쉽죠? 좀 정리하면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죠? 한 개만 해봐요. 그 329페이지. 329페이지에 그 제일 위에 보입니까? 26회 문제. 막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거 보세요. 1항 2항 보세요. 그거. 한 것만. 뭐 나세요? 일반적으로 순성수가 총소수보다 크다. 아니, 총소득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순소득이 작잖아요. 순소득이 순영소득이에요. 그럼 소득이 작은 놈이 해석에 오래 걸리겠지. 맞나요? 소득이 적은 놈이 해석에 오래 걸리겠지. 잠깐 해석이 성수니까. 이게 더 크다. 맞죠? 그럼 세전 세후가 나왔잖아요. 세전이 이익이 더 크잖아요. 세후보다. 세전이 이익이 더 크니까 이게 더 큰 놈이 자본수익이 짧겠지. 답 2번이네. 2번 틀렸죠? 이게 뭐 문제라고. 그죠?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그냥 성수는 소득으로 투자해서는 기가 있다. 성수 소득이 큰 놈이 성수가 작다. 그럼 앞에 소득이 더 크니까 앞에 성수가 더 작다. 뒤에 소득이 작으니까 뒤 성수가 더 크다. 콜. 앞이 작고 뒤가 크다. 자, 이제 그럼 문제 한번 보고 좀 쉬었다 하죠. 한 것만 까먹기 전에 16번에 재무비율과 성수. 순소득 성수는 기본 투자액을 순요소 나눈 값이고 성수가 클수록 자본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진다. 맞나요? 앞에 소득은 지분 연결 안 돼요. 총 투자액. 총 투자액. 항상 조소득이든 순소득이든 소득은 무조건 뭐다? 총 투자액과 세전, 세후만 지분 투자액. 콜. 그러면 총 투자에 들어가야 되죠. 짝꿍 문제. 짝꿍. 짝꿍 문제 2번 문제. 요거 문제 짝꿍. 그죠? 수지가 지분 투자액, 세전, 세후. 소득은 다 총 투자액. 다음. 동일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총소득 성수네요. 순소득. 그럼 총소득 크죠? 그럼 총소득 크니까 성수도 작겠지. 맞나요? 소득이 큰 놈이 무조건 성수는 작다. 뭐라고요? 소득이 큰 놈이 성수는 작다. 됐나요? 성수 자본 회수 기간이니까. 반대로 갑니다. 다음. 부채 총계가 뭐요? 8천이고 자본 총계가 2천이라면은 종자산 총계는 얼마요? 1억. 얼마요? 자산 더하기 자본 부채 더하기 자본이 자산이거든요. 자산. 근데 우리는 보통요. 우리 학에서는 일본말 잘 거예요. 자본을 지분 쓰게 돼요. 지분. 뭐요? 요즘은 지분 대신에 자본 놈이다. 여기 우리 정순 용해요. 요즘 타인 자본인 거 안 써요. 그냥 타인 자본이 아니고 그냥 부채. 자본이 뭐다? 그냥 지분이 뭐다? 자본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정순 용어예요. 되나요? 그럼 앞에 썼던 부채 지분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는 자산, 가치. 그럼 부채 비율 얼마예요? 무슨 80%라 부채 비율이? 400%. 몇 프로요? 400%. 좀 이따 공부할 거고요. 좀 쉬었다가 해요.